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그냥 우리 이쁜 딸도 보고 손주들도 보고 싶어서 왔지.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주지. 우리도 생활이 있고 일정이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오면 어떡해. 너가 너무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집에 안 오니까 그래서 내가 올라왔지. 근데 너는 내가 이렇게 올라온 게 불편한가 보구나.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냥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그래, 미안하다.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네. 그게 아니라 우리도 바빠서 제대로 엄마하고 시간을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러지. 그래, 알았다. 눈치 없이 내가 너무 오래 있었네. 지금 바로 내려가마. 이 시간에 어딜 간다고 그래? 엄마,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7세 임지숙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임지숙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임지숙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임지숙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살이 됐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게 이럴 때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죠. 어제가 막 20살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손주들 얼굴에 여드름이 피어나는 걸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안동 시내의 조그만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가버렸고 아들 둘은 직장 때문에 각자 다른 도시로 떠났죠. 그리고 막내딸 미경이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회사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그래도 이 넓은 집이 때론 너무 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 그렇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가끔은 그마저도 시끄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고 미경이의 번호를 누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해요. 하지만 대부분 중간에 전화를 끊어버리죠. 바쁜 애한테 뭐하러 전화해서 방해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도 가끔은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어요. 미경아, 엄마야. 잘 지내니? 그러면 미경이는 대부분 바쁜 목소리로 대답해요.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또는 오늘은 야근이야. 내일 연락할게. 이런 식이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대답을 듣는 게 당연해졌어요. 어쩌면 그 짧은 대화마저 그리워하는 제가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요즘 주로 동네 산책을 하거나 텃밭을 가꾸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에서 상추도 기르고 고추도 심어요. 가끔 옆집 할머니와 함께 채소를 가꾸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의 낙이 되었죠. 지숙 씨, 오늘 미경이한테 연락 왔어요? 하고 물어보시면 저는 괜히 허세를 부리며 대답하곤 해요. 아이고, 어제 통화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승진 준비한다고 바쁘대요. 사실 한 달 전 문자로 받은 내용인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달력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파트 단지의 다른 집들은 벌써부터 명절 준비로 분주해 보였죠. 김치도 담그고 전도 부치는 냄새가 복도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은 조용하기만 했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집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미경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벌써 몇 년째 명절에 오지 않은 미경이. 매번 전화로만 엄마, 이번에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가겠어. 미안해. 라고 하더니 어느새 그마저도 당연해져 버렸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제 마음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죠. 그래, 내가 가보자.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 있던 그 작은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갑자기 찾아가면 미경이가 반가워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결심은 섰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행 KTX 표를 예매했어요.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방에 옷 몇 벌과 미경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반찬들을 넣었어요. 된장, 고추장, 김치. 모두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이걸 먹으면 고향 생각이 날 거야.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담근 김치는 딸이 특히 좋아했던 거예요. 어릴 때 입맛이 까다로웠던 미경이도 이 김치만큼은 항상 맛있게 먹었죠. 그 모습을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나 좀 봐. 언제 이렇게 늙었나.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다듬으면서 생각했죠. 딸이 보면 놀라겠지? 엄마가 이렇게 늙었다고. 그래도 미경이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거울 속 주름진 얼굴에 분홍빛, 미소가 어렸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는 길, 이웃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어머, 지숙 씨,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괜히 쑥스러워서 잠깐 서울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요. 라고 얼버무렸어요. 사실 제 마음속엔 우리 딸 보러 가는 거예요. 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왠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미경이한테 미안할 것 같았어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 표정만 봐도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걸 아셨는지 할머니는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이 밝아 보여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계속 미경이와의 재회를 상상했어요. 어떤 표정으로 저를 맞이할까? 기뻐할까? 아니면 당황할까? 그래도 분명 반가워할 거라 믿었죠. 엄마를 보고 싫어할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딸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어요. 까불까불하던 어린 시절, 사춘기 때 엄마와 다투던 모습, 그리고 대학에 합격해서 기뻐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춤했어요. 복잡한 역사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작은 시골 할머니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미경이가 예전에 알려준 주소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몇 번이나 길을 잃고 다시 찾기를 반복하며 마침내 딸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어떤 모습일까? 살이 쪘을까? 아니면 말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딸의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제 사위 얼굴이 보였어요.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사위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몰래 왔지. 미경이도 집에 있니? 사위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사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미경이 어제 급하게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내일 저녁에나 돌아올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모든 기대와 설렘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어요. 아, 그래? 바쁜가 보구나. 괜찮아. 내일 보면 되지.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부질없어 보였죠.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정작 보고 싶었던 딸은 없다니.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사위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선 미경이가 나온 걸 알면 놀라겠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위의 당황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룻밤 머물기로 했어요. 딸이 내일 돌아온다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죠. 사위가 짐을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어요. 아이고, 내가 들고 가면 돼. 무거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은 무거웠어요. 딸을 만나지 못한 실망감이 가방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딸의 흔적을 찾아 두리번거렸지만 낯선 가구들과 정돈된 실내만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미경이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멀어진 거리감이 느껴져 마음이 아팠죠. 사춘기에 접어든 손주들과의 만남도 어색했어요. 중학생인 민서와 초등학생인 지훈이가 인사는 했지만 뭔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너희 보고 싶어서 깜짝 방문했지. 놀랐니? 아이들의 표정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예전에 무릎에 앉아 제잘대던 그 손주들이 이제는 어른스러워 보이는 모습에 세월의 흐름을 실감했죠. 손주들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어쩐지 거리감이 느껴져 주저하고 말았어요. 제가 가져온 고향 음식에 대한 반응도 미온적이었어요. 정성껏 담근 김치를 꺼내며 자, 할머니가 특별히 담가온 거야. 한번 먹어봐. 했는데 민서가 한 입 먹고는 인상을 찌푸렸죠. 할머니, 이거 너무 짜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싸늘해졌어요. 예전에 딸이 그렇게 좋아하던 김치인데 괜히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사위는 눈치를 채고 아이들이 요즘 싱겁게 먹어서 그래요. 라고 둘러댔지만 그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 시설에 적응하기도 힘들었어요. TV를 켜려다 리모컨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헷갈렸죠. 사위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지만 제 머릿속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사위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 해보려니 손이 떨리고 어려웠어요. 복잡한 가전제품 사용법 때문에 난처한 상황이 하나, 둘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딸네 집에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시골에서의 습관대로 새벽 4시에 일어나 사위와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컸는지 모두가 잠에서 깨더라고요.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어머니, 그렇게 일찍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데 괜히 미안해졌어요. 평생 해오던 습관인데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죠. 도시의 빠른 생활과 신문화에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아침은 그냥 간단히 시리얼로 때우고 점심, 저녁은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영 못마땅했어요. 그렇게 먹어서야 어떻게 건강히 살겠어. 하고 혼잣말을 했는데 손주들이 듣고 할머니, 요즘엔 다들 이렇게 먹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대가 변했다는 걸 실감했지만 왠지 모르게 서글펐어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사위와 손주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위해 된장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준비했지만 손주들은 그냥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 먹더라고요. 사위도 커피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는 걸 보고 속상했죠. 아침밥은 꼭 먹어야 하는데. 하고 말했더니 사위가 요즘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음식이 식탁에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들의 바쁜 일상에 대해서도 놀랐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을 몇 개씩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 우리 때는 그냥 학교 다니고 집에서 놀기만 했는데. 하고 말했더니 민서가 할머니,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학원 다녀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빡빡한 스케줄을 보며 안쓰러웠어요. 저렇게 공부만 하다가 언제 놀고 쉬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게 요즘 세상이라고 하니 뭐라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보내고 점심에 사위와 근처 대형마트에 가보기로 했어요. 저녁에 돌아오는 딸에게 뭔가 준비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따라 나섰죠. 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매장과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제가 살던 곳의 작은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에 압도되어 어리둥절해졌어요. 사위가 카트를 끌며 앞서가는데 저는 정신없이 따라다니기만 했죠. 이렇게 많은 물건이 다 필요한가 싶었지만 도시 생활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며 그저 구경만 했어요. 사위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며 사소한 갈등이 시작됐어요. 제가 신선한 채소를 고르려 하면 사위는 이미 포장된 것을 집더라고요.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포장된 게 편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이고, 이런 건 신선도가 떨어져. 그냥 통째로 사서 손질해 먹는 게 좋아. 사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사위는 운전에 집중한다며 말이 없었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고향 생각이 났어요. 저 높은 빌딩들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드디어 출장에서 돌아온 딸과 재회하는 순간이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미경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미경아! 하고 부르며 달려가 안으려 했죠.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어떻게 온 거야?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딸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갈등이 폭발했어요. 미경이가 물었죠. 엄마, 갑자기 왜 온 거야?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저는 서운한 마음에 대답했어요. 딸 보고 싶어서 왔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니?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도 생활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 이렇게 갑자기 오면 곤란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너희 생활에 방해가 되는구나.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경이도 당황한 듯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감정이 격해지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어요. 엄마, 내 말 뜻을 오해하지 마. 그냥 미리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미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죠. 난 이제 너희한테 남인가 보구나. 내 딸 보러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야? 사위와 손주들은 어쩔 줄 모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거실에는 저와 미경이만 남았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미경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바빠서 제대로 시간을 못 내줄 것 같아서 그래. 저는 그 말에 더 상처받았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너무 오래 있었구나. 지금 바로 돌아갈게. 미경이가 놀란 듯이 쳐다봤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하고 말을 하려는데 저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와 침대에 앉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오지 말걸.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가방을 펴고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정성껏 담아온 반찬들, 손주들 선물.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어요. 미경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이 만류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너희 생활에 방해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누군가 강하게 붙잡아 주길 바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러지 않았죠. 서둘러 짐을 싸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깊은 상실감과 후회가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게 보였죠.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글빙글 돌았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 안을 둘러보니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깊은 고독과 상실감에 빠져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미경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어요. 텃밭도 가꾸지 않고 이웃들과 수다 떠는 것도 모두 그만뒀죠. 그저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미경이에게서 온 몇 통의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경이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포기하자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민센터에 들렀다가 문화 프로그램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서예와 한국화 강좌가 새로 개설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문득 미경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엄마, 요즘은 평생 공부해야 한대.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거 배우는 게 좋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웃어 넘겼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어요. 망설임 끝에 서예와 한국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처음 붓을 잡았을 때는 손이 덜덜 떨렸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어요. 임지숙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오신 분들 모두 처음은 다 똑같아요. 천천히 편하게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한 글자 한 획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글씨를 보면서 작은 성취감을 느꼈죠. 한국화도 마찬가지였어요. 붓으로 그리는 매화 한 가지, 대나무 잎 하나에도 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업을 다니면서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붓을 놓지 않고 연습했죠. 텃밭에 핀 꽃들을 스케치하기도 하고 동네 풍경을 그려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울한 마음도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문화 수업에서 만난 친구들과도 가까워졌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많았는데 다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더라고요. 자식들과의 갈등, 노후에 대한 불안,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조언도 얻었죠. 지숙 씨, 우리 나이엔 이제 우리 삶을 살아야 해. 자식들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버릴 순 없잖아. 그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지역 문화센터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전통 문화 강사로 활동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하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주변 분들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옛날 교사 시절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그만뒀던 일이었는데 다시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죠. 수업 자료를 만들고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밤을 새우기도 했어요.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어요. 첫 강의 날
정말 떨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강의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깊은 숨을 몇 번 내쉬고 용기를 내어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배워볼 임지숙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는데 수강생들이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강의를 하면서 제 안에 무언가가 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잊고 있던 열정, 숨겨뒀던 재능이 되살아난 것 같았죠.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 작품으로 소규모 전시회를 열게 됐어요. 문화센터 로비에 제 서예의 작품과 그림들을 전시했죠. 준비하는 내내 떨렸어요.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내 작품이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전시회가 열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그런 걱정이 무색해졌어요. 어머, 임 선생님 작품 정말 멋져요. 이런 재능을 숨기고 계셨다니 대단하세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특히 제자들이 찾아와 축하해줬을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시회 둘째 날,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축하해. 전시회 연다고 들었어. 내일 가봐도 돼?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기쁨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래, 그럼 내일 보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다음 날, 미경이가 정말 전시회에 왔어요. 사위와 손주들까지 함께요. 미경이가 제 작품들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그동안 엄마의 이런 모습을 몰라봐서.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이 전시회를 계기로 미경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하게 됐죠. 미경이도 제 새로운 모습을 응원해주고 저도 미경이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사위와 딸, 손주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모인 자리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죠. 미경이가 제 서예의 작품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대단해. 이렇게 멋진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손주들도 할머니의 작품에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민서가 할머니, 저도 서예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 지훈이도 할머니가 그린 그림 정말 예뻐요. 저희 방에 걸어도 돼요? 손주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딸과 사위가 사과를 했어요.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엄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사위도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운함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엄마도 많이 부족했어. 너희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고 내 마음만 앞세웠던 것 같아.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내자. 그러자 미경이가 울면서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주말마다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안부를 물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엄마, 잘 지내? 요새 뭐하고 지내? 이런 작은 관심이 저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민서에게 서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재능이 있더라고요. 함께 붓글씨를 쓰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사춘기에 접어든 민서의 고민도 들어주고 제 어릴 적 이야기도 해줬죠. 지훈이는 제가 그린 그림에 색칠을 하면서 놀곤 해요. 아이의 상상력이 더해진 그림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미경이 부부와 의논 끝에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때로는 등산을 가고,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고, 그동안 쌓였던 거리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특히 문화 활동을 함께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전시회에 함께 가서 그림을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제 삶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붓을 잡아요.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글씨에 오늘 하루의 희망을 담아요.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를 하고 저녁에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 그림 모임을 해요. 주말에는 동네 어르신들께 서예를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삶의 리듬이 생기니 하루하루가 더 충실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기쁜 일은 제가 가족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경이 가족의 모습을 화선지에 담아내는 작업이에요. 붓 끝에서 가족들의 모습이 살아나는 걸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 그림이 완성되면 미경이네 거실에 걸어두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의 추억과 사랑이 담긴 선물이 될 거예요. 이런 변화들을 겪으면서 새삼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 든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새 직업을 갖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나이 들어서 라는 말 대신 나이가 들어도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힘든 일도 있어요. 가끔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고 건강 걱정도 되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순간들을 견딜 힘이 생긴 것 같아요.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서예를 하면서 집중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새로운 도전을 향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결국 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변하니 주변도 변하더라고요. 가족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니 오히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처럼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함께 힘을 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임지숙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또한 나이는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며 언제든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임지숙 할머니의 용기와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답게 피어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